근데 초반에 저한테 댓글로 나는 솔로 나가보라는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렸는데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나는 솔로 나가면은 빵표에 몸에서 입에서 짜장 냄새 날 때까지 짜장면만 먹다가 올 거기 때문에 뭐 나가나 마나 뭐 안 봐도 비디오죠. 너무 겸손하시다고요? 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저 스스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겸손이랑은 좀 다르죠. 자,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첫 번째가 남자 출연자 1번. 우리가 흔히 선마태아라고 부르는 이렇게 불러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 다음에 2번 그 쌈배형으로 유명한 26기 경수 이분이 조금 짠했죠. 그 어디였더라? 잠실에 자가를 가지고 있는데 좀 찬밥 신세였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출연자가 최근에 우리에게 큰 재미, 빅재미를 줬던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28기 영수 씨. 요 분이 아주 좀 주목해 봐야겠죠. 이 새 참가자를. 이 이후는 잘 모릅니다. 누가 나오는지. 이번에도 여자 출연자분들은 꽃 이름으로 부르네요. 22기 상철 씨도 나와요? 저 사람 그 자전거 선수잖아. 22 상철. 저분이 약간 애완동물 같은 남자분이잖아요. 정희 씨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최종 선택을 했었나? 5회인데 시간은 2일차 아침이라는데요. 아니 얼마나 뼈와 살을 잘 발라내가지고 뭐 부속고기까지 다 썼나 본데 5회인데 2일차 아침이라고? 선마태아님이 피부 트러블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 지복행도 봤거든요. 그 선마태아님께서 22기 당시에는 좀 풋풋했어. 나이에 비해서 좀 동안이다? 약간 보거스 느낌의 좀 귀여운 느낌도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지복행 나오시고부터 뭔가 좀 세월을 정면으로 맞은 느낌? 그런 느낌 좀 있어. 저는 좀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나? 그리고 갑자기 선마태아님 얘기하니까 떠오른 게 22기 영숙 씨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분 요즘에 유튜브에다가 막 이상한 거 올리던데? 저, 저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 영숙 씨가 그 노래 실력이 뭐 나쁜 건 아닌데 자꾸만 그 자우림 모창하려고 하잖아. 그게 좀 그렇던데 나는. 미킴 은근 요주 인물이다. 미스터 킴 미스터 킴 뭐 새로운 참가자가 나오나 봐요. 경리 씨가 극혐하는 출연자가 있다고요? 웬만해선 MC 분들이 참가자를 극혐하지는 않지 않나요? 어느 정도길래? 꽹가리 소리에 스트레스를 맞아요. 뭔가 어두운 분위기다. 근데 지복행 진짜 재밌긴 했어. 그 22기 영숙 나오는 편은 그분 촌장 주점서도 잘렸다. 근데 뭐 잘린 거예요? 저도 인스타그램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게 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그 술 먹고 어떤 한 남자 출연자분이랑 언쟁 벌이다가 뭐 하차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진짜 잘린 게 맞아요? 보는 사람이 더 민망하다. 뭐 아니라고는 못 하겠네요. 좀 민망하긴 하더라고요. 의자님 안녕하세요. 본방 아닌데 같이 보는 분들이 계시나요? 같이 보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사실상 그냥 뭐 노가리 방이죠. 어쨌든 골식 민박에 이틀차 아침이 밝았는데요. 처음 우리를 반겨주는 건 28기 영수 씨인데요. 영수 씨는 일어나자마자 역시 자기 버릇 개 못 주고 다른 참가자분들한테 우리 가서 커피나 아침이나 먹으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자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영숙 씨가 인사도 없이 다음 회에 바로 사라졌어요? 그럼 잘린 게 맞네? 근데 잘리고 한 회차 만에 촌장 주점이 폐지가 됐다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몰랐네. 촌장 주점은 진짜 여간에선 손이 안 가더라고요, 저도. 그 장면 때문에 잘린 거라고. 꿀물님은 또 같이 보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플러스 2점 드리겠습니다. 오님님 안녕하세요. 좋아요 누르고 입장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저도 좋아요가 있다면 눌러드리고 싶은데 그런 기능은 없겠죠? 아이고 28기 영수 씨는 역시나 여기서도 좀 대외적인 이미지를 많이 신경 쓰는 모습이네요. 뭐 음식을 해준다고 해요. 미스터 킴도 나왔어요. 경리 씨가 극혐한다는. 왜 극혐일까? 그리고 미스터 킴님은 뭐 전날에 뭘 했는지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도 없이 그냥 폐지야. 하긴 근데
그 22기 영숙 씨가 좀 본체긴 했죠 그 프로에서. 아니 근데 보다 보니까 미스터 킴이 왜 극혐인지 알겠다. 지금 그 선마태아님께서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미스터 킴님이 선마태아님을 깨우고 싶었나 봐요. 뭐 조심스럽게 흔들어서 막 일어나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빠빠빠빠빠빰 이러더니 조명을 냅다 켜버리는데 아 이러면은 조금 그렇지. 그러니까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이구나. 아 요꼬님 안녕하세요. 낯설 사계로 변경하셔야 할 땐요. 뭘 변경하라는 뜻이죠? 아, 술이 들어가면 민낯이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그쵸. 술 마시는 거는 저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술을 마시게 되면 취하지라도 말아야 되는데 참 어렵죠. 미스터 킴 너무 극혐이에요 저도. 아니 근데 저도 처음 보는 분인데 시작부터 쉽지 않네. 그러니까 민폐 매너 뭐 근데 사실 뭐랄까 이런 대인 기술이 부족한 걸로 치면 선마태 아님도 사실 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복행을 통해 봤잖아요. 남 얘기 안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야, 근데 거울 치료 제대로 되시겠는데요, 선마태 아님도. 아, 제목이 나는 솔로라서 그렇다.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너무 많이 한다. 미스터 킴 나솔 사계 두 번째 출연인데 첫 번째 출연할 때 격리가 진짜 티날 정도로 싫어요. 아, 두 번째예요, 이분. 두 번째 출연하면 그래도 좀 거울 치료가 된 상태로 나오지 않나? 어떻게 두 번째인데 또 이러죠? 라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스터 킴 세 번째라고요? 세 번째인데 어떻게 이래? 아니 근데 이러면은 저는 좀 PD님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두 번째 나와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을 세 번째까지 출연시킨다? 이거는 솔직히 그냥 이 사람을 이용해서 시청률을 끌겠다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조금 그러네. 아, 뭐 스트레인저인가 짝인가에 나왔었다. 아, 짝이면은 뭐 사실 너무 옛날이라. 아니 근데 이 미스터 킴님이 노래를 부르면서 불을 확 켜니까 저 긍정적인 보미 씨도 난 자고 있는데 불 켜는 사람 진짜 싫어해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더니 선마태아님한테 막 소리를 질러요. 일어나라고 언제까지 잘 거예요 이러면서 막 선마태아님 얼굴 옆에서 발을 구르고 있네요. 뭐죠 이 사람? 불쾌한데 조금? 조금 그렇다. 이거 보기가 좀 갑자기 할 말이 엄청 많이 떠오르는데요. 미스터 킴님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좀 뭐랄까 상호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랑 보통 남자들은 20대까지는 친구를 해주거든요. 그냥 그 같이 노는 친구 무리에 별로인 사람이 있어도 만나 나가고 하는데 30대가 되면 보통 이렇게 예의 없는 사람은 좀 손절을 당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야, 나 오늘 그 자리에 누구 있으면 난 안 나갈래. 이렇게 하면서 슬슬 이렇게 파편화가 된단 말이야. 모임이. 그래서 미스터 킴님도 뭔가 단체 모임은 잘 안 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조심스럽게 좀 드네요. 영수 씨 28기 영수를 뭐라고 부를까요? 이야기 영수라고 할까? 이야기 영수 씨는 주방에 갔는데 이 여자분 누구시죠? 용담 씨가 옷을 조금 야하게 입으셨는데 너무 이게 다 드러난 나시를 입고 계시는데요. 좀 그렇지 않나 이거? 한국 정서상? 미스터 킴을 보면 더 이상 가벼울 수가 없을 정도다. 남자로서도 인간적으로도. 아, 28기 영수 씨가 용담 씨가 저 커피 마시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니까 큰 핸드백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는데 커피 머신을 들고 왔네. 아유 진짜 대단하다. 커피 머신을 들고 왔어. 그리고 이야기 영수 씨는 된장찌개를 끓인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튤립 씨도 나오시는데 얼굴이 잘 안 보이네. 손마태하는 만두밥 재료 가져왔대. 만두밥. 만두밥 개웃기네. 만두밥 재료를 가져오셨대요, 진짜로? 진짜 웃기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인기를 누릴 자격이 있는 거죠. 자기를 향한 그 공격의 화살을 역으로 이용을 하신 거잖아요. 손마태아님 대단하신데. 머신 홍보라고요? 맞아. 저 이야기 28기 영수 씨가 무슨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커피인가 뭐 그런 회사 하시는 걸로 기억하는데. 용담 씨는 26기 경수 씨랑 이어지고 있나 봐요. 쌈배 형이랑. 아이고 영수 씨 28기 영수 씨가 열심히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오늘은 또 롤렉스 서브마리너 그린을 끼고 나오셨네. 시계 참 좋아하시나 봐. 그렇게 욕을 먹고도 또 만두밥 재료를. 그니까요. 이제는 좀 즐기는 차원이 된 거죠.
근데 28기 영수 씨가 참 스윗, 그러니까 보여지는 느낌으로는 좀 스윗하고 젠틀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항상 28기 보면서도 약간 좀 진심이 없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자라면 28기 영수 씨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뭔가 좀 아주 공허할 것 같아. 내가 진심을 얘기해도 자꾸만 막 겉도는 얘기만 할 것 같아서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영수 씨 같은 분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굳이 바리바리 싸우는 걸 보면 22기 영수님도 고집이 대단하시다. 그쵸. 지복행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 양반 고집 대단하죠. 진짜 황소 고집이죠. 근데 본인이 고집 센 줄 모르잖아. 그쵸. 영수님 혹시 만두밥 밀키트 야심차게 준비하시는 건 아닌지. 그 누가 사 먹을까? 지금 만두밥을. 아, 영혼 자체가 없어 보인다. 28기 영수는. 그러니까 뭔가 항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진심이 없는 느낌? 고집세서 살기 힘들어요. 듣는 척 하는데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더 사람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듣는 척이라도 하질 말든지. 다 들어주는 척 하면서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 만두 좋아하는데 저분이 만두를 꺼내면 안 봐야겠네요. 비위 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뭐 유쾌한 음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22기 상철 씨도 등장을 했네요. 이분은 좀 업그레이드가 됐나요? 그때 당시에는 좀 수동적으로 끌려다니고 성희롱 당했잖아. 막 엉덩이 예쁘다면서 하체가 대단하다고. 업그레이드가 좀 되셨나 모르겠네 이분은. 장미 씨가 등장을 하네요. 장미 씨 뭐 미인이시네요. 괜찮네요. 아 그대로인데 의심이 더 들어 있다고요? 너무 별로겠는데? 22기에서도 그냥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이번엔 선마태아님이 등장해서 장미 씨한테 크리스찬이시죠?라고 물어봅니다. 이 부분도 22기 당시에 종교로 좀 말이 많았잖아요. 종교 강요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장미 씨도 모태신앙이래요. 근데 뭐 둘이서 다 종교가 같으면 뭐 좋지 뭐 사실. 장미가요? 라고. 왜요? 미인이신데요. 뭐 충분히 미인이신데요, 뭐. 근데 너무 장미가요? 라고 하시니까 웃기네. 상철님은 여자 만날 때마다 바람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요. 아 진짜? 아 여자분들이 다 바람을 피우셨나? 그러면 의심할 만하죠. 근데 선마태아님이 장미 씨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엄청 관심이 좀 생겼나 봐요. 되게 디테일하게 질문을 많이 하네요. 장미님은 헤어스타일이랑 화장 좀 바꾸시면 한결 나으실 것 같다. 뭐야? 선마태아님이랑 장미님이랑 교회가 같다는데요? 오, 이런 우연이? 악연이라고 해야 되나? 우연, 우연이겠죠? 아,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달님이 무슨 얘기 하시는지. 그러니까 조금 헤어스타일이 얼굴형이랑 조금 안 어울리는 느낌은 있네요. 조금만 더 가볍게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헤어스타일을. 뭔가 부시시하다. 근데 선마태아님이 28기 영수님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드디어 여자분들이 다 등장을 했어요. 한번 비주얼 상태를 좀 한번 면밀하게 볼까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꽤 미인이시고 호감이신 분이 한 분 계시네. 피부도 되게 하얗고. 22기 영수님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코골이가 너무 심하다. 코골이 정말 장벽이죠.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지 않겠습니까? 남자니까. 그러면 진짜 와 이렇게까지 코를 골 수 있구나 싶은 애들이 부대에 한 명씩은 꼭 있거든요. 그러면 그 코골이들만 모아서 따로 코골이 방을 만들어요. 군대 내부에서. 근데 그러면은 보통은 자기가 코를 고는 사람들은 코골이 소리에 좀 면역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본인도 코를 고는데 와 쟤는 너무 심해서 같이 못 자겠다 하는 그런 애들이 꼭 하나 있거든요. 진짜 거의 막 내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코를 고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로. 저 예쁘신 분이 백함님인가요? 아직 이름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코 고는 건 방을 따로 쓰면 된다.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제 그 구독자분들이 기혼자분들이 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혼자분들 중에서 옛말에 부부는 아무리 싸워도 각방은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코를 엄청나게 심하게 골면 같이 잠을 자는 것 때문에 싸우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각방을 쓰는 걸 비추천하시나요? 꼭 부부는 한 방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국화님이 제일 예쁘다고 달님은 또 그리고 용담 씨랑 26기 경수 쌈배 형이랑 막 대화를 하는데 용담 씨가 약간의 그 뭐랄까
가벼운 애교가 좀 있다. 여자 많이 만나본 사람들은 저런 애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약간 그 가짜 애교 있잖아요. 플라스틱 애교 그런 게 좀 있네. 일부러 콧소리 내고 막 귀여운 척하는. 각방을 쓰는 게 제일이에요.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아 그래요? 옛말이 틀린 거네요. 각방 절대 쓰면 안 된다는. 아, 같이 쓰는데 귀마개를 하거나 이어폰을 끼고 잔다. 어허. 이것도 좀 의견이 갈리네요. 각방을 쓰는 게 낫다는 분과 이어 플러그를 쓰더라도 같이 쓰는 게 낫다. 요즘은 많이들 따로 자요. 삶의 질에 잠이 많이 좌우되니까. 그쵸? 저도 잠에 되게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사실. 저희도 각방 써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까지 너무까지 좋아요. 근데 그래도 뭐 남편분 사랑하시죠? 이어폰을 끼고 계속 자면 귀 상한다. 맞아요. 저건 귀 상하죠. 어, 저 아닌가? 저분 튤립 씨도 다 재출연하신 거 아니에요? 왜 낯이 좀 익지? 와, 근데 그래도 26기 경수 쌈배 형이 26기 당시에는 진짜 완전 찬밥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꽤 인기가 있네요. 보기 좋네. 튤립님 처음이에요. 왜 낯이 익지? 와, 7978이라고요? 나이가 꽤 많으시네. 국화 씨도 미인이시네요. 여자분들은 다 처음이군요. 26기 때는 부잣집 순자에게 재산 어필을 했기 때문에 안 먹혔다. 근데 국화 씨도 미인이시네요. 약간 뭐랄까? 좀 전형적인 미인상, 좀 잘생긴 미인. 쌈배형은 왠지 여자들이 나이 들수록 좋아할 그런 스타일이다. 저도 쌈배형 괜찮다고 봤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근데 그때는 뭔가 혼자만 동떨어지게 나이가 확실히 많아가지고 좀 배제되는 느낌이 있었죠. 그리고 미스터 킴님 인터뷰가 나오는데 멀쩡하네 이 인터뷰 때는. 그리고 여자분들 직업도 다들 괜찮으시겠죠, 당연히. 그리고 선마태아랑 국화 씨가 따로 1대1로 대화를 하러 나왔는데 뭔가 좀 모자란 친형 보는 것 같아서 좀 조바심이 나네요, 선마태아님. 저 중에 고르라면 상철이다. 22기 상철 씨 얘기하는 건가요? 나이든 여자도 잘생긴 남자 좋아요. 당연하죠, 그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잘생긴 거 예쁜 거를 싫어할 수는 없죠. 본능인데. 근데 참 선마태아 님도 참 한결같은 게 미인을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 국가 씨 참 미인이시네. 쌈배형 잘생겼죠. 잘생겼죠. 그리고 특히나 뭐 79년생, 78년생 이런데 저 정도면 관리도 되게 잘하신 거죠. 저도 주변에 막 70년대 형님들 보면은 저 느낌 나는 사람 드물거든요, 진짜로. 관리 진짜 잘하신 거예요. 근데 국화 씨가 선마태아 님을 좋게 봤다는데요. 이거 립 서비스 아니야? 쌈배님 타이거 우즈 닮았다고요? 약간 느낌이 있나? 그래서 선마태아님의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국화 씨가 나를 괜찮게 봤고 나이 차이도 괜찮다고 해서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장벽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화에게 직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선마태아님이 직진하기에는 국화 씨가 너무 예쁘신데 22기 영숙 씨한테도 안 됐는데 더 예쁘거든요. 영숙 씨보다 국화 씨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야, 근데 국화 씨도 조금 슬픈 게 국화 씨한테 애정 표현을 해준 게 선마태아님이랑 미스터 킴이래요. 어떻게 꼬여도 이런 사람들만 꼬였어? 국화님은 이혼하고 6개월이면 너무 빨리 나온 것 같다. 맞다. 이거 돌싱 특집이잖아. 국화 씨도 돌싱이네요, 그러면?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왜 여자분들은 다 싱글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돌싱이었구나. 맞아, 맞아. 6개월밖에 안 됐대요. 뭐죠? 저 국화 씨 패션이 왜 저래? 하얀색 머리띠에 핑크색 가디건을 입었는데 패션이 왜 저러죠? 쌈배형은 희동이 아버지 길동이 닮았대. 골싱 플러스 돌싱? 다 돌싱은 아니다. 장미 백합이 싱글이군요. 국화 튤립 용담이 돌싱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제가 이해도가 낮아가지고. 야, 근데 이혼한 지 6개월 됐는데 연애 프로를 나온다고? 그것도 좀 쉽진 않다. 이혼이 아니라 이별을 해도 6개월 후에 연애 프로 나오기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국화 씨 옷이 다 젖었어요. 그리고 국화 씨가 약간 들어가고 싶다는 내색을 했거든요. 이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우리의 선마태야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남자잖아요. 계속 걸으면서 또 다른 주제를 던집니다.
제가 22기 때 후회했던 게 뭔 줄 알아요? 하면서 오늘 또 띄우거든요. 참 여전하구나 이 선생님도. 그래서 선마태아님이 22기에서 후회하는 내용은 모든 사람들하고 얘기를 안 해본 게 후회가 된대요. 22 영숙한테만 직진한다고. 근데 아무리 봐도 국화 선마태아는 아닌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미스터 킴님도 국화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선마태아님을 앞으로 견제를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재밌게들 노네, 그쵸? 아이고, 그래서 결국은 국화 씨가 옷이 너무 젖어가지고 옷을 말리고 다시 만나기로 했대요. 선마태아 씨는 몰랐다는 듯이 옷이 너무 젖었네. 내가 얘기를 좀 해줄 걸 이러고 있습니다. 답답한 양반이죠, 참. 그래도 국화가 의사에 관심이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 뭐 아직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지금 잠깐 선마태아님이랑 국화 씨랑 산책을 했는데 여자들이 안 좋아하는 모습을 또 너무 많이 이 단시간 내에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나 미스터 킴 왜 또 나온 건지 이해 불가. 많이 외로우셨던 것 같아. 국화는 아닙니다. 국화는 나르시시스트라고요? 그래요? 이분도 뭐가 좀 있구나. 재밌겠는데? 그쵸. 경수님은 초혼이시죠? 22 영수님은 시야가 너무 좁고 센스가 없다. 그뿐만이면 다행이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더 많죠. 시야만 좋고 센스만 없었으면 결혼을 한 번 하셨었지. 결혼을 두 번은 하셨었겠죠. 나머지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손마태아님 사실은. 차라리 용담이 낫다. 용담 씨? 뭐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뭔가 저렇게 조금 행동을 좀 인위적으로 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는 용담 씨한테 약간의 그 인위적인 느낌을 받거든요. 좀 전에. 그러네요. 옷이 젖었던 걸 알았네요. 다시 보니 배려가 없네요. 그러니까 선마태아님의 제일 큰 문제가 그거거든요. 사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느라고 배려가 없어. 저 사람이. 그리고 갑자기 장미 씨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본능적으로 선마태아랑 나랑 대화가 좀 잘 통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 촉이 너무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선마태아님이랑 대화가 잘 통할 거라고 잘 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근데 장미 씨는 용기가 안 나는데요. 선마태아 씨가 마음에 드는데. 야, 근데 뭔가 여자가 먼저 선마태아님을 마음에 들어한 건 처음 아닌가요, 지금? 용담 같은 말투는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다. 자기 세상에 빠져 사는 리플리 증후군도 있다. 아이,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근데 뭔가 장미 씨랑 선마태아님 잘 어울리거든요. 종교가 일단 모태신앙으로 같기도 하고. 근데 선마태아님이 예쁜 여자를 너무 좋아해. 근데 약간 장미 씨처럼 예쁜 스타일을 좋아하진 않아. 선마태아 씨가 눈이 높아서 안 될 것 같아. 비극이죠, 비극. 그리고 화면이 전환되고요. 남자 방이 나오는데 미스터 킴 님이 계속 좀 뒷담화를 하고 있어요. 아까 선마태아가 국화님한테 나가자고 해서 대화를 엄청 오래 했다면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때부터 미스터 킴 님은 극도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선마태아 님은 고양이상을 좋아하신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미스터 킴 님이랑 28기 영수, 이야기 영수랑 계속 단짝처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가벼운 사람들끼리 잘 만났네. 둘이 되게 잘 어울린다. 용담님은 결혼하면 집안일 쌓아놓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을 듯. 그래요? 용담님 씨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길래? 두 분이 아주 뭐 대단한 우정을 나누고 계시네. 미스터 킴님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미스터 킴님은 스스로 자기의 무기가 유머 감각이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실제로 그런가요? 유머가 좀 있으신가? 센스는 없으실 것 같은데. 여자의 니즈와 마음을 캐치해내는 센스가 있다는데. 진짜 없을 것 같은데. 첫날 용담님은 방에 들어가서 누워 계셨다. 말이 많지 웃기지는 않는다. 그쵸. 보통 진짜 센스 있고 웃긴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얘기 안 하죠. 그리고 국화 씨가 옷을 말리고 돌아오니까 진짜 이제 밀실에 가서 선마태아 씨랑 얘기를 또 하네요. 1대1로. 할 얘기가 있나 더? 미스터 킴 역대급 특이 빌런이라고요? 국화 씨 볼수록 미인이신데? 오, 뭐죠 이거? 국화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선마태아 님이 나오는 방송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봤는데 나는 솔로에서의 모습도 너무 좋아 보였고 지복행에서의 모습은 심지어 귀여워 보였대요. 야, 이거 이 사람도 정상 아닌데? 근데 장미 씨는 국화 씨죠? 국화 씨는 한 가지 좀 걱정은 있었대요. 뭔가
고집도 세고 일상이 가득 차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저 사람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있었대요. 별 걱정을 다 했네. 그리고 약간은 차가워 보이고 개인적이고 좀 이기적인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요. 되게 이기적이에요, 사실. 서마테아님이.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좀 그런 모습이 좀 있죠. 근데 서마테아님도 본인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생기신 것 같아요. 방송을 보고 맞대요. 성격이 사근사근하지도 않고 정해진 대로만 행동해야 되는 성격인 거를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대요. 이 방송의 순기능이죠. 이거 반전인데. 서마테아님이 이혼한 지는 오래됐지만 지복행 이후에도 연애를 좀 하셨었다는데요. 그래요? 연애를 하셨어요? 그렇구나. 국화님은 야망이 큰 것 같다. 의사 와이프 vs 잠실. 아 진짜요? 설마. 그건 아니겠지 설마. 설마. 근데 돈 보고 결혼하는 것 당연히 돈이 많으면 좋긴 한데 돈만 보고 결혼하는 건 저는 진짜 비추천하거든요. 진짜 그만큼 바보짓도 없다고 생각해. 야, 근데 손마테아님도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는데요. 본인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올라갔네. 본인이 센스가 되게 없다는 것도 알고 있대요. 국화 씨는 솔직히 자기한테 대쉬하는 남자는 되게 많대요. 호감을 가지고. 근데 그 다가오는 남자들이 내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어렵대요. 그 이혼 이후에 연애를 하기가 어려웠대요. 근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당연히 어렵죠. 맞아요. 산마태야 메타인지 많이 좋아졌다는 평이다. 근데 그 정도로 까였으면 메타인지가 안 되면 그것도 문제긴 해요. 너무 까이긴 했잖아. 너무 안 좋은 모습도 많이 나오고. 근데 국화 씨 모르겠네. 처음에는 되게 미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볼수록 볼수록 자꾸 이렇게 다시 보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으시네, 국화 씨는. 그래도 뭐 매력적이시네요. 근데 또 인터뷰 나오는 거 보면 또 엄청 미인이시네. 근데 확실히 사계가 좀 밋밋하긴 하다.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뭐 특별한 장면이 안 나오네, 계속. 어이구, 그리고 28기 영수 씨가 초록색 니트를 입고 오셨네요. 야, 저런 색깔 소화하기 쉽지 않은데. 그리고 28기 영수 씨는 또 영혼 없는 가짜 웃음을 흘리면서 에휴, 꼴보기 싫어. 저게 싫더라 진짜. 그 저 영혼 없는 눈웃음 치면서 하하하 하하 그렇죠 뭐 하하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 영수 씨. 아이고 근데 용담 씨가 아주 저돌적이네. 쌈배 형한테 막 사실 뭐 커피 가지러 온 게 아니라 쌈배 형 따라온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네. 완전 직진인가 봐. 하루 만에. 용담 씨가 커피 핸드드립 하는 대회를 나갔었다는데 그런 대회가 있어요? 국화님은 첫 번째 결혼 생활에서 매일 심하게 다퉜다고 스스로 말할 정도면 보통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매일 싸울 정도면은 꽤나 호전적인 스타일이라고 봐야겠죠? 용담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용담 씨는 생각하기에 나 저번에 너 선택했으니까 다음에도 날 선택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 중간에도 계속 뭐 좋아한다는 어필을 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하신대요. 뭐 이런 건 좋은데요. 그쵸. 계속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장면이 전환되고요. 모든 솔로분들은 야외에 나왔습니다.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 남자분들이 한다고 하네요. 자, 첫 번째 여자가 등장합니다. 튤립이네요. 85년생. 자녀도 있으시고. 튤립님은 뭔가 20대 때 인기 되게 많았을 것 같아. 벨벨님 안녕하세요. 안 늦었습니다. 튤립님은 어렸을 때 인기 좋고 나이 먹을수록 조금 인기 떨어지는 상. 여자가 선택하는 거구나. 튤립님은 22기 상철 씨한테 갔습니다. 튤립이 누구더라라고 애슐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정확합니다. 지금 저도 사계를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집중력이 올라가는 파트는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튤립님이 누군지를 까먹어도 그거는 합당한 행동이다. 뇌세포가 맞게 행동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아주 루즈한데 전반적으로. 아니 여기 지금 이 슈퍼스타들을 모셔놓고 이렇게밖에 연출이 안 되나? 좀 아쉽네. 아니면 이것도 아직 초반이라 그런지 나는 솔로도 사실은 한 4, 5일차 지나가야 재밌잖아요. 튤립님도 얼굴 박샷이 나오는데 미인이시네요. 입이 좀 크신 시원시원한 미녀 스타일인데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 되게 인기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죠. 근데 그래도 85년생이신데 이 정도면 관리 잘하셨네. 자, 두 번째 여자가 등장합니다. 국화네요.
국화 씨는 선마태아님 고르지 않을까? 에? 뭐야? 국화의 선택은 쌈배형이었습니다. 뭐죠? 뭐지? 이리저리 다 찍먹은 한번 해볼 생각인가 본데. 근데 솔직히 제가 여자라면 선마태아냐 쌈배형이냐 하면 100번을 골라도 쌈배형 고를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쌈배형을 두고 선마태아 고르기 쉽지 않잖아. 아이고, 근데 미스터 김님이 굉장히 아쉬운 눈빛을 계속 보내시네요. 자, 세 번째 여자가 등장합니다. 백합 씨네요. 87년생. 언어 재활사? 오, 저런 직업 처음 들어보네. 제가 미인이라고 했던 분이 이분이세요. 백합 씨. 인상이 너무 좋으셔. 백합 씨의 선택은 22기 경수였습니다. 경수가 아니죠. 상철이죠. 자, 다음 여자는 용담입니다. 킹스 스피치에 나오는 그런 직업이다. 이해가 되네요. 킹스 스피치 참 재밌었는데. 뭐지? 많은 남자들이 용담 씨를 원한다는데요? 이런 얘기 좀 죄송하긴 한데 용담 씨가 개 중에서 외모가 조금 막 되게 아름답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용담 씨가 왜 인기가 많지? 민소매를 입어서 그런가? 용담 씨는 막 지나가면서 남자들한테 안녕하세요라고 막 인사를 해요. 전형적인 약간 4차원병 같은데 이건. 백합도 어떻게 보면 참으로 4차원 같다. 아 그래요? 4차원 좀 별론데. 메롱이 체질님 안녕하세요. 토요일 밤 라이브 좋네요. 저도 좋습니다. 백합 술 엄청 좋아해요. 생긴 거랑 다. 진짜요? 그럼 좀 마이너스인데. 그러게요. 백합은 너무 웃기만 해서 좀 별로다. 약간 이미지 관리하시나 보네. 웃으면서 그쵸? 어쨌든 용담 씨의 선택은 쌈배형이었습니다. 그것도 좀 대답해 주시면 안 돼요? 왜 남자들이 다 용담을 원하는지? 백합님은 자기소개하고 갑자기 올라갔다. 근데 모르겠다. 자기소개 별거 없었는데. 백합님은 알코올 홀릭인 것 같아요. 데이트 나가면 상대편 남자보다 술 생각이 더 설레하고 관심이 많아요. 아유 웃기네. 가만 보니까 프리지아님이 드립력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백합님이 약간 알코올 상이긴 하다. 속내를 절대 알 수 없는 스타일이다. 그래요? 저 비주얼을 가지고 아유 안타깝네. 용담은 찐으로 이상하긴 해요. 가짜 4차원은 아닌 듯. 그래요? 근데 왜 좋아해 남자들이? 솔직히 남자들이 좋아할 상은 아니거든요. 용담 씨가. 뭐 어쨌든 마지막 여자가 등장합니다. 장미 씨네요. 장미 씨 풀샷이 잡히니까 조금 아쉽긴 하다. 비주얼이. 백합은 아버지랑 소주 10병 먹었다고 10병을 먹어요? 알코올 상은 어떤 거냐면은요. 뭔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입이 해 벌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이 반쯤 벌어져 있고요. 눈이 약간 풀려 있고 그리고 쓸데없이 해 웃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긴 한데 가까이 가면은 그 뭔가 알 수 없는 그 쩐내 같은 게 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걸 이제 알코올상이라고 하거든요. 용담이 애교가 많아서 용담은 남자들을 다 맞춰주는 스타일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저런 게막 오빠 오빠 하면서 남자들 다 맞춰주는 스타일의 여자도 사실은 하수고 거기에 넘어가는 남자들도 사실은 하수거든요. 이미 술에 취해 있는 느낌이다. 이 쩐내가 있어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20대 때는 여자분들 중에서도 막 술고래 같은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괜찮다? 어릴 땐 괜찮은데 30대가 넘어서도 특히나 제가 소주를 안 먹거든요. 갑자기 또 얘기가 또 산으로 가긴 하는데 제가 소주를 안 먹어요. 그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소주를 안 먹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식업을 좀 오래 했습니다. 요식업을 하다 보면은 그 커피 원액 있잖아요. 에스프레소. 애교는 많아도 비주얼이 부담스러운 용담. 사근사근하다. 용담님은 솔직해 보인다. 여우짓이 아닌 솔직함. 산 가는 거 재밌다. 그럼 산으로 좀만 가볼게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에스프레소를 먹으면 여러분들은 커피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통 에스프레소 같은 걸 먹으면 아우 써, 아우 셔. 이 두 가지로 보통 맛 표현을 하는데 그 맛을 정해야 되는 입장이 제가 됐거든요. 맛의 기조를 정하고 맛의 디테일을 정하는 입장이 되면은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먹고 거기서 10가지, 20가지 정도의 맛을 찾아야 돼요. 입안에서 굴리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버릇이 생겨요. 모든 음식이나
음료를 마실 때 입안에서 그걸 거의 해부하는 그런 버릇이 생기거든요. 요식업을 오래 하다 보면. 그래서 그 후로 좋아지는 게 제가 맛을 헤아리고 나서부터 좋아진 게 위스키랑 맥주가 좋아졌어요. 입안에서 돌리고 돌릴수록 맛이 더 풍부하게 느껴지고 맛있어. 근데 소주는요. 입안에 넣고 돌려서 맛을 분해를 하잖아요. 역합니다. 진짜 맛없는 술이에요, 소주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요식업을 하다 보니까 소주가 진짜 맛없는 술이라는 걸 너무 알아버렸어. 못 먹겠는 거야. 너무 맛이 없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 주변에도 이제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니까 형님들이 좀 계시잖아요. 이런 얘기는 좀 뭐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좋은 술 드시고 다니는 형님들이랑 조금 여유가 없어서 소주만 드시는 형님들이 있거든요. 낯빛부터 달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 주변에 갔을 때 나는 그 쩐내가 달라요. 위스키 먹는 사람, 그러니까 좋은 술 먹는 사람들은요, 냄새가 잘 안 나. 근데 소주 술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특유의 쩐내가 있어. 씻어도 안 빠져, 그런 건. 그래서 저는 다짐을 했죠. 어차피 맛도 없는데 나도 이제 조금 더 나이를 먹을 것이고 건강이 악화됐을 때 저런 낯빛과 저런 냄새를 내 몸에서 풍기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후로 저는 소주를 먹지는 않습니다. 소주 안 먹은 지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저는. 맞아요. 소주는 맛이 없어요. 소주는 맛이 없죠. 그래서 급하게 꼴깍하고 한 입에 먹게 되잖아요. 그런 술이 사실은 뭐 보드카랑 소주 요 두 종류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보드카도 그렇고 소주도 그렇고 맛이 없죠. 맛대가리가 없는 술이죠. 싼 값에 그냥 취하는 술이라고 해야 될까? 너무 이게 너무 소주를 비하는 것 같긴 한데 맛이 없긴 하잖아, 솔직히. 그리고 여러분들도 될 수 있으면은 좋은 술 드세요. 그러니까 술을 안 드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이왕 드실 거면 좀 좋은 술을 드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좀 긴 시간 친구들이랑 술을 먹어야 될 때는 라이트하게 마시면은 전 맥주를 먹고요. 조금 취해야겠다 싶으면은 뭐 위스키 쪽으로 먹는 편입니다. 근데 또 이제 한창 저도 이제 혈기왕성했을 때 이제 소주를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삐쩍 말라가지고 뭐 술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 하겠지만 맥주를 먹으면 정말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제가 안 그러니까 보통 한번 술자리를 하면은 보통 한 밤 10시부터 시작한다 치면은 한 새벽 5시까지 마시면은 맥주 한 10,000cc는 먹어요, 제가. 지금은 뭐 그렇게 못 먹는데 예전에는 그 정도 먹었죠. 위스키도 뭐 둘이서 한 병 정도 먹었고 소맥은 달아서 맛있다고요. 그 단맛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소주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배움이 있다라고요. 근데 쓸데없는 거죠. 위스키 추천 좀 해주세요.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는데 글쎄 뭐가 있을까? 제가 조금 이거는 조금 향이 특이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이름이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라프로익이었나? 그 약간 원숭이 오줌 냄새 같은 거 나는 위스키가 있거든요. 라프로익. 맞네. 라프로익. 요것도 괜찮고요. 뭐 맥켈란도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뭐지? 그 있잖아. 누구나 다 맛있다고 로얄 살루트인가? 저는 그거는 좀 별로던데. 그리고 원래는 스카치 위스키만 보통 먹다가 요번에 버번 위스키도 좀 먹어봤거든요. 근데 버번 위스키도 괜찮던데. 그 이름이 뭐더라? 좀 저렴한 거였거든요. 와일드 터키였나? 그 버번 위스키였던 것 같은데 그것도 괜찮던데요, 저는. 그리고 저는 위스키를 먹을 때는 보통 그냥 온더락으로 먹습니다. 얼음에 살짝 해가지고. 이왕 마실 거면은 발렌타인 드신다고. 맥켈란 굿. 예, 라프로이기 향이 되게 독특해요. 한번 안 드셔보셨으면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보통의 이제 주력이라고 하면은 주력은 맥주예요, 사실은. 맥주 이제 밖에서 먹을 때는 메뉴판을 보고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고르긴 하는데 이 맥주가 메뉴판에 있으면 무조건 마신다라고 하는 맥주는 레드락이라는 맥주가 있거든요. 약간 붉은 빛이 도는 맥주인데 그 메뉴판에 있으면 전 무조건 그걸 시켜요. 레드락 안 드셔보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약간의 감칠맛이 좀 돌아요, 맥주에서. 그리고 보통은 맥주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예전에는 막 세계 맥주 창고 같은 데 가서 뭐 에페스라든지 이런 향 강한 맥주들이 있잖아. 그런 거 되게 즐겨서 마셨거든요. 블랑이라든지. 블랑이라고 하면 안 되죠. 크로넨버그라고 해야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즐겨 마셨는데 산미가 있는 맥주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음식의 코스 요리의 에피타이저처럼 좀 식욕을 돋구는 그런 용도로는 먹을 수 있어도 많이는 못 먹거든요. 산미가 있으면.
그래서 저는 첫 시작은 산미 있는 맥주로 살짝 시작을 하고요. 친구들이랑 그냥 보통 파티나 이게 집에서 마시고 진득하게 마실 때는 그냥 카스를 먹습니다. 카스가 많이 오래 먹기에 제일 좋아요. 진짜. 향이 없기 때문에. 물 마시듯이. 근데 갑자기 제가 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채팅이 막 엄청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블랑 저도 좋아해요. 제가 아는 분은 카스를 그렇게 좋아하시던데 이유가 뭘까요? 카스는 무슨 맛이죠? 저랑 같네요. 카스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색이 없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오래 많이 마실 수 있기 때문에. 향이 강한 음식은 쉽게 질리게 되잖아요. 지난주에 삿포로에 다녀왔는데 삿포로 클래식 맛있다더니 누가 그랬나 속았어. 삿포로 클래식? 삿포로도 기린이나 삿포로나 뭐 너무 베리에이션이 많아가지고 기억은 안 나네요. 삿포로 클래식? 소주를 많이 마시면 나이 들수록 술 피부가 되는 듯. 맞아요. 호가든도 약간 산미가 있는 맥주죠. 근데 호가든 같은 경우는 침전물이 있는 맥주거든요. 그래서 호가든은 반드시 컵에다 따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라 드시는 게 좋냐면 호가든 병을 딱 따가지고 어, 잔에다가 콸콸콸콸 부으세요. 거품이 엄청 한 반 정도 되게. 그다음에 기다리세요. 병에 한 요 정도 남았을 때 기다렸다가 거품이 서서히 꺼지잖아요. 그러면은 병을 휘저으세요. 왜냐하면 호가드는 침전물이 있어요. 바닥에 가라앉는 애들이 있거든요. 가루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또 향을 내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까지 같이 마셔야 돼서 휘저은 다음에 잔에다 마저 부으세요. 그러니까 병 안에 있는 내용물이 모두 컵으로 나오게. 그리고 거품을 두껍고 빡빡하게 냈잖아요. 걔가 향이 날아가는 걸 막아줍니다. 맥주의 향이 날아가는 걸. 그러니까 향이 강한 맥주는 보통 이렇게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거품을 좀 빡빡하게 내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맥주 하나씩 가져와 볼까요? 호가든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꿀팁 감사하다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걸 좀 가르쳐 드릴 걸 그랬네요. 저는 요식업에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거는 뭐 근데 옛날에는 진짜 줄줄줄줄 나왔는데 요즘은 많이 까먹었죠. 저도 이 일을 안 한 지가 좀 돼가지고 신기반기하다. 이제 맥주 하나씩 드시면서 보면 더 좋죠. 전문 미식가다. 뭐 미천한 지식이죠. 그리고 요식업에 오래 일을 했는데 뭐 이 정도 모르면 그만해야죠. 근데 그만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제가 그 요식업을 그만둔 이유는 사실 돈이 안 돼서 그만뒀습니다. 돈이 너무 안 돼요. 몸은 축나고. 그러니까 언제 한번 진짜로 구독자분들한테 맥주라도 한번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너무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맥주 마시고 싶다.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마시고 싶네요. 근데 진짜 많이 마시다가 요즘은 잘 안 마셔요. 저도 맥주를 술 자체를 잘 안 먹게 되는 것 같아. 이게 딜레이가 잘 그만두셨어요. 몸이 힘들면 안 돼. 근데 뭐 다들 힘들게 일하시긴 하는데 힘든데 돈이 좀 되면 더 좋긴 하잖아요. 진짜 요식업 대단. 돈은 안 되고 노동은 심하고 특히 좀 한국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요식업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바닥에 대해서 정말 잘 알거든요. 나중에 혹시 그 요식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성심성의껏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일할 때랑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긴 한데 혹시 커피점 하셨나요? 커피도 오래 했죠. 커피를 거의 뭐 제일 오래 했다고 봐야죠. 저도 술을 잘 못 마시는데 맥주는 갑자기 확 땡길 때가 있어요. 맥주의 키워드라고 하면 이제 청량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량감을 갈구하게 되는 때가 있죠.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날씨가 덥다든지. 요즘 저 혼자 라떼아트 열심히 하는데 낙차에 어려움이 있다고요? 어, 뭐 우유의 낙차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라떼아트는 잘하면 좋은데 뭐 못해도 뭐 라떼아트가 사실 처음에 감 잡는 게 어렵지. 사실 감이잖아요. 손목에 스냅이라든지. 그래서 처음에 하트나 로제타 그리기 시작하면 다음은 사실 뭐 그냥 자동으로 된다고 보셔도 되죠. 라떼아트 같은 경우는. 라떼아트 옛날에 내가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더라?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 라떼아트를 하시면 집에 혹시 스팀 머신이 있으신가요? 이게 제가 현업에 있을 때는 라떼아트를 연습할 때 매번 우유를 끓이면 그 손실이 너무 심하잖아요. 한 팩에 막 2, 3천 원씩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물에다가 퐁퐁을 한 펌프 짜서 스팀 머신으로 끓이면 그게 우유랑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퐁퐁을 한 펌프 짜서 끓이세요. 그럼 우유처럼 됩니다.
끓이는 연습은 그렇게 하세요. 돈 아깝잖아요. 우유 매번 끓이고 버리면. 브레빌 머신이 있으시다고? 가정용으로서 꽤 괜찮은 머신 아닌가요? 브레빌이면? 광고 나오나요? 광고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좀 궁금한 게 그 채널에 따라서 또 나오는 광고가 달라지잖아요. 제 채널 제 영상에서 무슨 광고 나와요? 나는 솔로 리뷰니까 막 결혼의 듀오 이런 거 나오나? 프리미엄이라 죄송하다고요. 근데 저도 프리미엄을 써가지고 바로 건너뛰기를 해버리셨다고요. 봐주세요. 삼국지? 삼국지 광고가 왜 나오죠? 소설 삼국지 얘기하는 건가? 게임이겠죠? 뭐 모바일 게임 같은 거? 그쵸. 게임이죠. 아니 이게 딜레이가 너무 심한데 지금? 잘 나오나요? 막 채팅이 갑자기 막 10개, 20개씩 한 번에 올라가네. 광고, 좀 전에는 게임 광고가 나왔다. 광고가 너무 많아서 프리미엄을 안 할 수가 없다. 그쵸. 저도 밥은 한 끼 굶어도 프리미엄은 못 끊겠더라고요. 자기 관심 있어 하는 광고가 나온다. 갑자기 삼국지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요. 저는 평소에 책을 많이 읽지는 않는데요. 가끔씩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전자책을 사용합니다. 되게 좋더라고요, 전자책. 채널에 따라 나오는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오는 거구나. 의사 아줌마만 100번 봤다고요? 누구실까요, 그분은? 제가 난시가 갑자기 심해져가지고 그 핸드폰 디스플레이를 보면 눈이 아프잖아요, 오래 보면. 그래서 여기 전자 잉크라고 해서 눈이 안 아픈 건데 음, 좀 시력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좀 추천드립니다. 되게 좋아요. 요즘 저는 류치신 작가의 삼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드라마가 더 재밌더라고요. 책은 좀 템포가 느려가지고 못 보겠더라고. 아니 근데 지금 나는 솔로를 보면 저도 텐션이 떨어지고 여러분도 텐션이 떨어져서 채팅이 안 올라오는데 나는 솔로 계속 봐야 되나? 아니, 사기가 좀 재미가 없네. 제가 못 본 장면 중에 재밌는 장면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좀 아쉽네. 그냥 수다 방송도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수다가 난 것 같은데. 저한테도 여러분한테도. 삼체 넷플릭스 드라마로 나왔죠. 삼체 도파민 부족 사계 재미없다. 사계가 아직 노잼이다. 그니까 사계 별로네 이번 사계.